네, 오늘 교육에서는 속임수를 거르고 승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이 가격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이동 평균선,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RSI 뭐 지표가 많기도 많아요. 근데 이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팁들도 설명을 뭐 드리고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는 것도 좋지만 공통적으로 활용을 했었을 때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일일이 다 사용을 해보면서 느껴왔었던 거고, 요거 별거 아닌데 요거까지만 좀 첨가하면 확실하게 승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팁들이 있고, 지금 저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팁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저는 이 이동평균선 뭐 241선에 가져왔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전저점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전저점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고점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추세선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활용하시는 분들 어떤 지표든 간에 다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활용 방식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돌파가 나오면 진입한다. 돌파가 나오면 진입한다. 예? 돌파 나오면 다 진입하잖아요. 보통 어쨌든 이분법적으로 내가 쓰는 지표에 대해서 위에 있으면은 좋다라고 보고 아래에 있으면 안 좋다라고 본다라는 이 기본 원리 속에서 보통 돌파하고 나서 이런 좋은 데서 다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에 나 혼자 보고 있냐 이거지.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지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뭐 엄청난 비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비슷한 뭐 이동평균선을 보거나 비슷한 추세, 비슷한 가격 고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두가 비슷비슷하게 갖다 쓰고 있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구조로 흘러가지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241선 뚫었네, 241선 뚫었네? 모두가 의기투합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물론 그 끝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터지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가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속임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돌파 나왔네 꽂아버려, 돌파 나왔네 꽂아버려, 얘는 돌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잘 가네. 그러니까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어느 정도 확률 높게 걸러낼 수 있는 팁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다른 거에도 지금 오늘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도 설명드리고 다른 걸로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서 설명 안 드리는 것들도 다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떤 구간에서는 분명히 잘 봐봐요. 우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봅시다. 뭐 여기 지금 엄청 많이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잘 봐봐. 돌파가 나왔어요. 난 이런 데서 보통 들어가겠지. 왜? 돌파 나왔으니까. 뭐 여러분들 20일 이동평균선 써요? 20일 돌파하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꽂아버립니다. 바로 꽂아버려요. 또 돌파했네? 그러고 있다가 또 꽂아버려요. 돌파 나왔네? 또 꽂아. 돌파 나왔네? 또 꽂아. 돌파 나왔네? 또 꽂아. 지금 여기서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몇 번의 속임수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계속 계좌 소나기에 물리듯이 계속 이게 털리게 돼요.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남들도 241선은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데서 당연히 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들어가니까. 이런 데서 모두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조금만 욕심을 낮추면 승률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떤 팁이냐면,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보지 마세요. 아니 돌파 나오면 봐야지. 뭔 소리 하는 거냐. 돌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을 한 번씩 뒤집어 꼬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 막 나만 가지고 있는 빅이라는 생각을 갖다 버리세요. 내가 보고 있다면 분명히 남들도 보고 있어요. 어차피 가격의 움직임은 동일해요. 이 속에서 내가 이동평균선 이걸 쓰느냐 저걸 쓰느냐 일목균형표 쓰느냐, 이 옵션만 조금씩 갈리기 때문에 약간 세부적인 디테일이 갈리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중요 가격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가격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는 건데,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잘 보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서 가장 패대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임수가 나오는 구간은 버리세요. 돌파가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까지 많이 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돌파하자마자 왜 꺾이는 줄 아세요? 모두가 돌파하자마자 들어갔으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서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려봅시다. 돌파가 나왔어. 뭐 돌파가 좀 나왔는데 저는 이격을 좀 벌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세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고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평선도 마찬가지, 지표도 다 마찬가지예요. 돌파가 나와도 나오자마자가 아니라 확실히 이격까지 좀 벌려주는 걸 봐줘야 됩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터지는 자리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서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여기 구간에서 돌파 나오고 나서 확실히 이격까지 좀 벌려주는 게 보여야 그때부터 압도적으로 강하게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털리는 경우들도 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돌파 나오고 이격까지 벌렸어? 이런 데서 들어가야 그나마 덜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딱 붙었을 때 산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씩 이격 벌려줬을 때 어쨌든 얘가 기본 논리가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위에 있을 땐 탄력이 잘 붙는다라는 관점에 이 논리를 아예 깨버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스와 추세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 박스 구간에서 확실히 박스 구간 이 털림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이격까지 어느 정도 벌려주는 걸 보면은 얘 확실히 넘어온 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자동차 차선이야. 여기 이게 차선이 있어요. 차선이 있으면 잘 봐봐. 나는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해.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데 얘가 요 정도 살짝 걸려 있었을 때는 이게 얘가 뭐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순간적으로 얘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확실히 차의 몸체가 어느 정도 넘어가야 얘 확실히 넘어온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 변경된 차선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 비유를 하자라고 하면은. 근데 계속 이렇게 건들기만 하는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에서 이격을 못 벌리고 있다라는 건 얘가 계속 그냥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깜짝 놀랐네. 이러고 다시 원 상태로 오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원 상태 오고.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살짝 갔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건데 확실히 이격을 벌리고 나면 얘는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쪽 차선을 1차선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넘어가는 걸 보시고 진입을 하는 게 훨씬 속임수에 덜 털린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다른 종목들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보시면 여기 중요 구간 241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붙어있을 땐 속임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이격을 벌리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자마자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돌파봉을 기준으로 보세요. 돌파봉을 기준으로 여기 돌파봉 있죠. 돌파봉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확실히 이격을 벌려주는 걸 보고 그 다음서부터 진입 타점을 노려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서 보시면 돌파가 나왔지만 이격을 강하게 벌리나요 못 벌리나요? 바로 음봉 꽂고 그냥 바로 다시 밑으로 꽂아버리죠. 나와도 바로 이격 못 벌리고 음봉 꽂고 자꾸 내려오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돌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버리면 돼요. 돌파가 나왔어. 여기서 보는 거 아니에요. 얘 돌파분까지 제끼고 하나 더 올라왔잖아. 이것까지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얘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진입 타점을 노리면 차선은 이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완벽히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보통 추세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팁이 지금은 제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어느 여러분들이 지표를 사용을 하시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돌파가 나왔지만 바로 음봉 꽂죠. 약간 너저분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확실히 이격을 좀 벌렸어. 그럼 이런 지점에서부터 뭔가 진입 타점을 노려보는 게 훨씬 효율이 잘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것들에 대해서 봐봐요. 얘도 돌파가 나왔어. 제가 돌파봉보다 위로, 돌파봉이에요, 여러분. 돌파봉보다 위로 확실하게 이격을 벌려주고 나면 그때 보자라고 했는데, 이격을 못 벌려주니까 또 꽂는 거야. 여기서 돌파 나왔네? 그러고 나서 이격을 벌려주니까 어떻게 돼? 더 추가적으로 슈팅을 치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파봉이 나왔지만 이 위로 이격을 못 벌리죠, 지금. 못 벌리면은 계속 너저분하게 움직이다가 속임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은 돌파가 나왔어. 돌파가 나왔지만 이 돌파봉 위로 지금 여기서 돌파봉이 여기잖아요. 돌파봉의 고점이 여기잖아. 요 고점 위로 확실하게 이격을 못 벌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돌파봉보다 위로 이격을 좀 어느 정도 벌려주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오고 나면 보는 게 훨씬 좋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전고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해도 보통 고점 돌파를 많이 보시니까 앞전에 중요 구간이 어디야? 여기 중요 고점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어디서 돌파해줬어요? 요 봉에서 돌파를 해줬죠. 요 봉에서 지금 돌파를 해줬잖아요. 요거 돌파하고 나서 돌파봉보다 위로 올라가고 나니까 탄력이 잘 붙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하자마자 보면은 자꾸 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걸 어떤 걸 활용을 하시던 앞전에 썼던 중요 고점이 어디야? 여기네. 요 고점이고 어디서 돌파하기 나왔어요? 여기서 돌파가 나왔지만 이 돌파봉 위로 확실하게 제끼질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탈하자마자 바로 보시는 것보다 이게 살짝 이탈을 한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살짝 여기서도 이탈이 나오면 보통 같으면 다 손절을 치죠. 물론 자기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고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보시면 깨트려도 여기서 바로 여기를 물고 있고 이격을 못 벌리고 있잖아요. 음봉 밑으로 이격을 못 벌리잖아. 그러면 바로바로 반등을 쳐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잘데기 없이 털리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거를 뭘로 내가 걸러낼 수가 있다? 이격도로 돌파한 거에 이격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 봐봐요. 저점을 음봉으로 깼어. 물론 사실 이건 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시멈 손절 라인을 잡았을 때 사실 커트가 나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흐름상 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구간 이탈이 나왔어? 그럼 돌파봉이 이거죠. 이거 밑으로 확실하게 이격을 안 벌리고 바로 양봉을 마니까 반등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오히려 손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요 안에서 자기가 잘 조합을 해서 손절을 짧게 커트 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 안에서 어느 정도 돌파봉을 내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이격까지 벌려주고 나서 그때부터 진입하는 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어쨌든 막 추세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걸 진입할 생각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터지기 직전 구간들을 다들 노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만 저기까지 올라가 있는 걸 건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자리들에서는 박스권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다라는 가정 하에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려놓고 돌파하자마자 보시기보단 돌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어차피 이격을 벌리러 갈 거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수학이 공식 마냥 딱딱 맞게 돌파해서 가겠네 이게 아니라 확실히 차선을 바꿔주는 것까지 보고성 진입을 해도 어차피 우리가 이런 고가권에서 애초부터 추세가 나왔을 때 들어갈 생각이 아니고 이런 자리들에서만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안에서는 조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 여기 이동평균선도 좋고요. 좀 전에 보셨던 이런 추세선도 좋아요. 이 추세선 돌파 나오면 여러분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왕 돌파 나온 거 봉 하나만 더 이경 벌리면서 넘어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 정고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정고점 돌파했어? 바로 보지 말고 하나 더 나오는 것까지 보고 나서 진입 타점을 잡아보려고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뭐 다른 종목들도 몇 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무거나. 쭉 보시면 여기서도 지저분하게 속임수들이 많이 나오네. 이런 자리들 특히나 그래 여기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왔죠. 이런 자리도 보면은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계속 종가상 이격을 못 벌리니까 계속 무너져. 여기도 돌파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갔으면 바로 또 털리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 이격을 이마만치 벌려주는 것까지 보고 살짝 아래 꼬리 주는 것들을 공략을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돌파가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격을 더 못 벌렸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갈놈들은 어차피 이격을 벌리면서 가요. 근데 요건 잡을 자리가 없었겠네. 워낙 급하게 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갈놈들은 돌파하고 나서 추가타 이격 벌리면서 터트린다고요. 보통 자리라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다시 동그라미 찾고요. 여기 돌파가 나왔어. 여긴 좀 돌파 나왔지만 이건 좀 털렸을 수 있겠네. 100%는 아니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털리는 건 감안하되 그래도 쓰잘데기 없이 털리는 빈도를 압도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돌파가 나왔어.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 이런 데서 들어가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파가 나왔어. 바로 들어가면 털리는 거예요. 근데 돌파가 나왔어. 여기서 또 한번 다시 돌파 시도를 하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다시 돌파 시도를 해. 요봉을 딱 기준 잡고 제꼈네. 요까지 제꼈어? 그럼 이런 데서부터 요봉을 기준으로 잡고 보셔도 되고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공략을 해야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파가 나오고 이격까지 벌려주는 걸 봐야지만 돌파가 나왔어. 이격까지 벌려줬어. 고점 기준으로. 그럼 먹을 자리가 나온다고요. 돌파가 나왔어. 이격까지 좀 벌려줬어.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해주면 그래도 먹을 자리가 나온다. 근데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거 내가 조금 더 먹겠다고 여기서 어거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번 털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털리는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요거 조금 그냥 버려주고 미끼값이라 던져주고 여기 위에 올라오면 조금 올라오고 나면 요런 자리에서 이만큼을 먹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정말 많이 털리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털려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게 되면은 분명히 좀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고, 이건 이동평균선뿐만이 아니라 뭐 얘기 나온 김에 넘고 갑시다. 일목균형표도 다들 많이 쓰시죠. 이 일목균형표에서 뭐 선행 스팸만 냅두고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거 좀 헷갈리시죠? 이것도 약간 그 회색깔로 해가지고 구름 모양으로 우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볼 때 직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채우기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돌파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면 털린다고요.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격까지 벌려줬네, 이럴 때부터 진입을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쭉쭉 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리들은 이게 다 공통이니까 제가 어지간한 정도,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은 좀씩 갈려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표들 뭘 활용을 하든 간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로 돌파 나왔네, 여기서 어차피 이격 못 벌렸잖아, 그러면 계속 무너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돌파가 나왔네, 이격을 벌려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데서 무작정 그냥 돌파했네 바로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어차피 이격을 못 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훨씬 승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잘 사용하는 지표들을 한번 요 관점으로 해서 내가 왜 털렸는지도 한번 좀 보시면서, 내가 쓸데없이 털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합리적으로 털린 건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요걸 대입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훨씬 승률이 잘 나오는지도 한번 백테스팅 해보시면서 차트 하나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요 팁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면서 자기 거를 좀 탑재를 시켜 보시면 더 승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 팁들을 좀 잘 흡수를 하셔서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여기까지 좀 드리는 걸로 하고, 또 다음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